본 방송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개발한 플라이트 시뮬레이터 2020라는 비행 조종 게임으로 여러분들과 전 세계를 비행하면서 형님들의 질문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 토론하고 이야기하는 방송입니다. 본 방송은 특정 정치 성향을 지향하지 않으며 다양한 질문과 정치, 사회, 시사, 문화, 경제에 대해서 토의하고 토론하는 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자, 반갑습니다. 2026년 7월 9일 오후 12시 41분 런치 브로드캐스팅 라이브 스트림 고품격 게임 방송 플라이트 시뮬레이터 2020. 오늘은 태풍 속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형님들이 타고 가실 비행기는요, 우리가 한동안 잊고 지냈던 바로 수륙 양용 비행기. 이게 태풍 속으로 갔다가 실수로 추락이라도 하면은 형님들을 구제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물에 떨어지면은 아무래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추락한 게 뽀록나죠. 그래서 물에 떨어지더라도 다시 이륙할 수 있는 수륙 수상 비행기 기능을 가지고 있는 땅에서도 착륙이 가능한 비행기로 오늘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마 태풍이 꽤 세졌더라고. 그래서 태풍 쪽으로 가니까 약간 멀미가 난다. 나는 멀미기가 있다. 이러면 키 밑에 빨리 하나씩 붙이세요. 자, 오늘 경제 이야기 좀 해볼 건데요. 많은 분들이 메일로 이제 문의를 주셨어요. 이제 어떤 대부분의 메일이냐면은 지금 현재 이제 그 삼성 구입하시는 형님들, 사실은 걱정이 좀 많이 되는가 봐요. 겉으로는 아닌 척 하는데 메일 양이 삼성 주식 구입하신 분들이 장난 아닙니다. 자, 그러면 한번 물어봅시다, 형님들. 내가 예를 들어서 1억 원어치를 샀어요. 삼성을. 그죠? 삼성 주식을 1억 원어치를 샀는데 지금 한 20%가 빠졌어. 그러면은 잔고는 어떻죠? 잔고는 8천이잖아. 마이너스 2천이에요. 쉽게 계산합시다. 거래세 이런 거 빼고. 자, 마이너스 2천이 빠졌어요. 며칠 사이에 2천만 원이 허공에 뜬 거지. 그지? 자, 그러면 한번 물어보자, 내가 역으로. 그러면 뭘 할 수 있는데? 일단 첫째. 자, 1억을 투자를 했는데 2천이 빠졌어. 이제 통장에 잔고가 며칠 사이에 2천만 원이 사라진 거야. 자, 그러면 뭘 할 수 있는데? 선택은 하나밖에 없잖아. 파는 거. 그지? 그러면 팔면 다시 올라가나? 아니잖아. 그러면 이걸 팔아서 다른 주식을 사서 손해를 메꿀 건가? 다른 주식들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 대한민국 역사상 코스피는 오르고 있는데 최저가 신기록을 찍고 있거든, 지금. 그럼 어떤 데 들어갈 건데? 결국은 거래량이 많은 순으로 찾겠지. 첫째. 둘째, 가격 변동폭이 높은 걸 찾겠지. 왜? 단기간 내에 2천만 원을 복구할 생각.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2, 3일 내에 계좌 반동가네요. 보통 주식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나 돈을 굴릴 줄 모르는 사람들의 공통점이에요. 자, 부동산도 마찬가지. 내가 땅을 좀 샀어. 땅이 평당 10,000원이야. 와, 개꿀. 샀어. 땅값이 안 오르네. 그지? 매주 땅 시세 조회하고 그 다음에 근처 부동산가가 맨날 땅값 물어보고 댕기고 그런다고 땅값이 올라가냐? 그런 사람들 어때? 에이씨, 땅 안 올라가네. 땅 팔아버려야지 하고. 땅 파냐? 아니지. 어떻게 해요? 그냥 땅 사놓고 이자 뿌고 있는 거야. 10년, 20년 이자 뿌고 있으면 이 지역 개발된 데 가지고 갑자기 만 원짜리 땅이 평당 뭐 300만 원씩, 400만 원씩, 500만 원씩 튀는 거야. 주식도 똑같아. 가만 냅둬요. 뭐 그 돈 당장 필요해? 상장 폐지되고 테마주가 아닌 이상은 주식은 항상 우상향하게 돼 있어요. 이게 공식입니다. 우상향. 그러면은 삼성이라는 대장주가 그동안 그려온 그래프를 보세요. 액면 분할하지 않았다면은 삼성은 형님들이 지금 살 수도 없는 금액이 한 주에 1,000만 원이 넘어요. 삼성은 더 이상 액면 분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큰 그림 보면은 모든 게 우상향이에요. 내가 이야기했잖아. 나스닥은 핵폭탄이 떨어져, 미국의 핵폭탄이 떨어져도 우상향한다고. 그리고 제가 예전에 나스닥 선물 거래하는 거 형님들에게 아마 보여드렸을 겁니다. 15게임 잡아가지고 하는. 자, 투자라는 거는 내가 들여다보고 있으면은, 아니, 이 이야기부터 먼저 하자. 형님들 가끔씩 그런 말 많이 하죠. 야, 내가 그때 삼성 사놨으면. 내가 그 개소리라 그러죠. 왜 개소리라 그래? 니들이 그거 이때까지 들고 있을 용기나 있었겠어? 형님들이 그거 이때까지 몇십 년을 들고 있을 용기가 있냐고. 지금 조금 이렇게 빠지는 거 가지고도 호들갑 들고 발광을 하는데 무슨 발작 버튼 눌린 것 같이. 그래서 형님들이 돈을 못 버는 거야. 옛날에 뭐 삼성 5,000원 할 때 들고 있으면 뭐 지금까지 그 주식 들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 어디서 망상 같은 소리를 하고 자빠졌어. 그러니까 형님들, 그냥 앱 지우세요. 내가 그러잖아. 몇 억씩, 하루아침에 몇 억씩 날아가는 사람도 그냥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오늘은 다이소 가서 뭐 살까? 이런 생각, 쇼핑 생각하고 있는데, 그럼 뭐 그렇게 호들갑 떨면은 뭐 마이너스 2천만 원이 마이너스 1,000만 원으로 바뀌어? 아니, 한번 물어보자. 그런 생각하기 전에 나는 왜 가난할까를 생각하세요. 야, 뭐 니는 돈이 많으니까 지랄 똥을 싸고 자빠졌네. 주식은 뭐야?
퍼센트지. 1,000만 원이 있든 1억이든 결국 자기 자산에서 20%로 빠진다고, 이 양반아. 1,000만 원 투자한 사람이 20%면은 200만 원이야. 1억을 투자한 사람이 20%는 2천만 원이라고. 알겠냐? 이게 돈 많고 적고가 뭔 상관이야. 저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알아요, 형님들? 저런 호들갑 뜨는 사람들. 그래서 팔지. 자, 2천만 원 1억을 넣는데 2천만 원 손해보고 8천이 남았어. 매도를 해. 그래가지고 이 8천 가지고 찔락찔락거리면서 단타 치러 댕겨. 그러다가 한 6천 됐어. 근데 삼성이 쭉 올라가네? 한 10% 올라가 버리네? 그러면은 이 새끼들 하는 말이 뭔지 아냐? 그냥 놔둘 걸. 놔뒀으면은 반본전 손해가 반으로 줄었을 건데. 이런 애들 종특이야, 종특. 이런 애들은 돈 못 벌어요. 그런 마음이 드는 사람들은 빨리 계좌 틀고 그거 갖고 코인이나 하러 가세요, 코인. 아니면은 어디 정성 카지노를 가든지. 형님들, 내 말이 심리, 형님들 어떤 심리로 움직이는가, 내 말 틀린 거 하나라도 있습니까? 돈 못 버는 사람들의 공통점이야, 이게. 인내를 할 줄 몰라, 인내를. 호들갑을 뜬다고. 한없이 가볍습니다. 주식에서 일어나, 코인에서 일어나, 잃는 거 똑같잖아. 그딴 사고면은. 뭐 코인 가면 돈 벌 것 같아? 그딴 사고가? 만약에 여유 자금이 좀 있으신 분들은 그냥 쪼개서 매일매일 빠질 때마다 추매하면 되잖아. 분할 매수잖아, 분할 매수. 시간으로 나누거나 1로 나누거나 주로 나누거나 어차피 나눠서 들어가는 거니까 분할 매수 아니야. 분할 매수에 최저 끼고 평단가 낮출 수 있는 절호의 찬스지. 이거를 찬스로 받아들이느냐, 이거를 손해로 받아들이느냐. 그러면은 매일매일, 아니 그냥 차라리 그냥 분봉을 봐. 틱봉. 한 틱 올랐다. 한 틱 내렸네. 또 내렸네. 올랐다. 틱으로 보세요. 그럼 되잖아. 내가 그랬잖아, 이건 정신병이라고. 자, 환율이 많이 내렸습니다. 환율이 며칠 사이에 거의 50원 가깝게 내렸어요. 그죠? 자, 내가 이거 보고 내가 기가 차 죽는 줄 알았다. 환율 50원 내린 게 삼성하고 하이닉스 때문이래. 야, 이런 분석도 믿고 사냐? 진짜 한번 물어보자. 진짜 이런 분석을 믿어요? 삼성하고 하이닉스가 호남에 팩토리 건설을 한다 해서 이 팩토리 건설 때문에 악재래. 그래서 주가가 하락한대. 이거 형님들 실제로 믿고 있는 사람 있습니까? 제가 형님들에게 조정장 들어갔다고 오래전부터 이야기했죠. 이제 조정장 시작됐다. 그리고 1차 저항선이 26만 원이 될 거고 2차 저항선이 22만 원이 될 거다. 저항선 이야기는 어제 처음으로 제가 해드리고. 자, 형님들 생각해봐봐. 형님들이 5천 원일 때 삼성을 샀다 가정해보자. 그지? 왜 삼성을 5천 원, 5,500원, 5,600원, 뭐 6천 원에 꾸준히 사고 있는데 갑자기 삼성이 3천 원으로 내렸어. 그럼 파나? 똑같은 거야. 단위만 커졌을 뿐이라고, 단위만. 주식은 퍼센트 싸움이에요. 금액 싸움이야. 10만 원으로 20만 원을 못 만드는 사람은 1억을 줘도 2억을 절대 못 만듭니다. 퍼센트 싸움이라니까. 자, 왜 제가 분할 매수를 해야 된다 하냐면은, 자, 예를 들어서 지금 30에서 28로 떨어졌어. 26, 24. 물론 더 촘촘하게 해도 됩니다. 자, 그러면은 봐봐. 22까지 떨어질 것 같다. 그럼 22에 사야지. 이게 진짜 멍청한 짓이에요. 왜? 내가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어치를 더 추가 매수를 하겠다. 그러면은 200. 아침에 눈 뜨면은 주식 창렬에서 제일 먼저 뭐 한다? 예약 매수거든. 예를 들어서 나는 22만 원까지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22만 원까지 안 가고 24에서 반등해서 올라가 버리면, 그래도 그동안 800만 원치 샀잖아. 그런데 기다리고 있다가 22만 원에 사야지 했는데 갑자기 28만 원 올라간다? 그럼 남들보다 분할 매수한 사람들보다 훨씬 비싸게 돈을 주고 사야 되는데. 그지? 그래서 내가 분할 매수를 하는 걸 연습을 하라는 게 이런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형님들. 형님들이 추매로 들어가는 거하고 내가 투자를 하는 거하고, 형님들이 제가 그랬잖아요. 얼마에 사는가는 중요하지 않다. 그죠? 얼마에 사는가는 중요하지 않다. 얼마에 파느냐가 중요하다. 항상 제가 형님들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왜 제가 형님들에게 분할 매수를 하는 법을 몸에 익혀라 그러냐면은, 이 분할 매수가 몸에 익어버리면은요, 형님들은 지금보다 한 단계 더 성장합니다. 즉 10만 원을 수익을 낼 수 있는 거를 12만 원 수익을 낼 수 있어. 디테일해지는 거지. 그 디테일함을 미리 몸에 익혀놓는 거예요. 기계적으로 몸이 기억하게 만들어요. 리트머스 형님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하지만 지금 현 대한민국의 코스피 시장에서는 안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대한민국 코스피 시장은 엄청 기형적인 시장이거든요. 정상적인 시장이 아니에요. 어떤 예측도 어떤 판단도 해서는 안 되는 시장입니다. 그냥 묻어놓고 여름 휴가 가시면 돼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우리는 뭐다? 기도 메타. 아이고, 내가 웃자고 기도 메타를 하는 거지. 하도 형님들이 불안해하니까. 아니 삼성이 망해? 아니잖아. 왜 그래 다들. 이 형님들 진짜 웃기네. 자, 제가 이제 미리 이런 이야기를 하고 이제 조금 미리 바닥을 좀 깔았어요. 자 이제 미국이 금리 인상에 대해서 가시화가 됐습니다. 그러면 금리를 어떻게 올릴 거냐? 자, 지금 연방은행, 그러니까 은행 관계자들은 0.25% 인상을 주장하고 있으나, 지금 미국 정부에서는, 내부에서는 0.5% 금리 인상을 지금 조율 중에 있다. 그래서
0.25%에 할 거냐 0.5%로 갈 거냐 여기에 대한 조율이 지금 진행되고 있대요. 자, 그러면 형님들 간단하게 생각해 봅시다. 미국의 금리가 오르고 미국의 금리가 오르면 전 세계 금리가 왜 따라 올라갈까요? 간단한 논리입니다. 간단한 논리예요. 미국의 금리가 오르면 왜 다른 나라들도 금리를 눈치 보면서 올릴까요? 그렇지, 투자일지. 자, 형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자, 달러의 금리가 예를 들어서예요 2.5%다. 원화의 금리가 예를 들어서 2%다. 자, 형님은 달러를 사겠습니까? 원화를 사겠습니까? 당연히 달러를 사지. 왜? 달러 금리가 좋으니까.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면은 봐봐. 지금 여기에서 미국은 또 0.25%로 올린대. 한국도 0.25% 인상을 하지 않으면은 한국 원화에 대한 이걸 이자라고 생각합시다. 쉽게 생각해서 이자 소득이 떨어지겠죠. 똑같은 돈을 투자했을 때 미국에 투자했을 때 얻는 돈이 훨씬 많겠죠. 0.5%. 그런데 만약에 미국이 0.25% 금리를 올려서 0.75%가 되면 한국과의 격차는 0.75%의 격차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의 원화를 가지고 있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환전을 해서 미국으로 돈을 돌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 금리가 올라가면은 달러의 수요가 많아진다. 달러의 수요가 많아지면은 어떻다? 달러 인덱스가 올라가. 달러의 가치가 상승한다. 그러면은 환율도 오르겠죠. 환율이 오르면은 한국의 원화 가치는 하락한다. 쉽죠? 아니, 이렇게 경제를 쉽게 설명해 준 사람이 어디 있어? 엄청 쉽죠, 형님들. 그러면은 뭐야? 미국이 환율을 올리면은 한국이나 한국 외 지구촌에 있는 나라들이 따라서 환율을 안 올리면은 자국에 있는 달러가 어디로 간다? 전부 자금이 빠져서 미국으로 간다는. 그러면은 한국은 달러 유출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지? 최소한의 금리 인상은 해야 된다. 그게 지금 한국은행에서 하려고 하는 0.25%의 금리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이재명 입장에서는 가불기 걸리죠. 왜? 만약에 금리 인상을 안 하고 지금의 금리를 유지한 채 버텨버리면은 자금은 미국으로 다 빠져나갈 대부분의 자금. 그리고 우리 기업들이 달러를 팔겠냐고. 이 싼 가격. 달러가 1달러에 50원이 내렸어. 1000달러면 5만 원이야. 1000만 달러면 5천만 원이 내려가는 거예요. 돈에야. 기업들이 뭐 1달러 환전해? 아니잖아. 자, 이런 문제 때문에 한국은 어쩔 수 없이 금리 인상을 안 하면은 환율은 올라가고, 이재명 정부에서는 환율은 잡아야겠죠. 그죠? 그런데 환율을 잡자니 금리를 올려야 돼요. 금리를 올리자니 영포티 털피프티들의 대출금리까지 같이 상승하는 거예요. 예금금리는 개미 똥만큼 오르겠죠. 하지만 대출금리는 어떻게 된다? 0.25% 정도의 금리, 기준금리가 인상이 되면은 형님들의 대출금리는 약 1%에서 1.5% 정도 체감하는 게 상승됩니다. 체감금리는 한 1%에서 1.5% 상승할 거예요. 그럼 지금 4%대, 5%대 대출받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7% 가까운 대출금리가 인상되는 겁니다. 자, 그럼 대출금리가 인상되면 형님들이 언뜻 생각하기에는 야, 얘들 지금 집 사는 애들 큰일 났네 라고 생각하죠. 물론 저도 집을 할부로 살 수 있다는 거는 최근에 알았지만 어쨌든 형님들 차도 할부로 사더라고. 차도 할부로 사고 카드도 무이자 할부가 아닌 일반 할부 쓰시는 분들도 많더라고. 그리고 마이너스 통장 쓰는 사람들이 있대. 명품백 살 때 다 그렇게 사잖아. 나 최근에 알았지. 그러면 형님들 생각을 해봅시다. 이런 모든 할부, 즉 금융을 이용한 프로모션을 이용했을 때 형님들이 사용하는 금리가 지금보다 더 올라간다는 거야.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여론이 나빠져. 야, 대출해가지고 겨우 집 사놨더니 야, 대출 받아가지고 겨우 자동차 캐피탈에서 할부로 수입차 이번에 신형 BMW iX 전기차 하나 사놨더니 이기 먹고 와이라노 돌아쁘겠노 이렇게 되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에서는 이게 가불기가 걸렸는데 결국 이재명 정부에서 선택한 건 뭐다? 금리 선택을 했다. 환율 선택을 했다. 금리야 오르든가 말든가 일단 환율을 잡고 보자. 그래서 금리 인상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앞으로 무역 제재에 대한 대응입니다. 환율이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관세가 유리해지니까. 그리고 국민들은 어때? 추경해서 한 가구당 또 한 20만 원씩 던져주면은 개돼지 새끼들 또 잊어버리니까. 나는 솔직히 형님들은 이재명을 되게 미워하지만은 난 냉정하게 이재명을 봤을 때 참 퐁당퐁당을 잘한다 생각.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여론이 나빠질 것 같으면은 돈 뿌리고, 이렇게 해서 이재명이 이렇게 했을 때 여론이 나빠질 것 같으면 돈 뿌리고, 이 퐁당퐁당을 정말 잘해요.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의 수준에 딱 맞는 조련을 하고 있다는 생각. 결국 이재명 정부는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금리를 선택할 건지, 금리 인상을 통해서 환율을 선택할 건지, 아니면 금리를 동결하고 민심을 얻을 것인지. 이렇게 국제 상황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동결하겠다.
하겠다로 갈 것이다. 아니면은 부득이하게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다 하면서 서민들 가슴에 대못을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재명 정부는 지금 금리 인상으로 가닥을 잡았어요. 금리 인상이라는 거는 그렇죠. 인터내셔널이죠. 국제적인 대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재명 입장에서는 좀 더 크고 넓은 대응을 하는 거예요. 자국민들 좀 희생시키더라도 일단 환율부터 잡자. 왜? 지금 12.5% 노예 계약 때문에 12.5%이 관세가 지금 정해져 있는 겁니다. 이제 나중에 그대로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상관세 10%가 이번 달에 7월 달에 끝납니다. 7월 달에 끝나나? 여하튼 그게 6개월인가 밖에 유효기간이 안 돼요. 그럼 미국은 새로운 통상관세를 들고 나올 건데 그 통상관세의 지금 기준을 15% 정도로 보고 있더라고. 그러면 그 15%에 추가관세 12.5%가 붙으면은 특정 품목에 27.5% 거의 30%에 가까운 관세를. 그러면 그 엄청난 관세를 내기 위해서 달러가 해외로 유출이 될 수밖에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대한민국의 환율을 달러 환율을 낮추는 방법밖에 없다. 그러면 금리를 따라가야 되는. 아마 이재명 정부에서는 지금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을 겁니다. 왜? 민주당 전당대회가 있잖아. 민주당 전당대회가 있잖아. 민주당 전당대회가 그러니까 형님들 추경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 이미 금리 인상은 결정이 된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 개인적인 생각.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결정하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은 무엇으로 잡느냐? 추경으로 뭐 금리 인상 그걸 뭐로 해야 돼? 뭐로 해야 되나? 하여튼 금리 인상에 대한 국민들의 뭐 그런 뭘 해야 되냐? 이름 갖다 붙이기가 참 애매하네. 금리 인상에 대한 위로금. 그래. 위로금 생각이 안 나. 금리 인상 위로금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추경해서 돈 뿌리는 방법이 제일 좋지. 한국 사람들 공짜 돈 주면 좋아서 환장하잖아. 그러니까 진짜 내가 볼 때 이재명은 요거 퐁당퐁당을 진짜 잘해요. 자,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러면은 금리는 안정이 될 겁니다. 대신에 이게 금리는 안정이 되면서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주식시장에 불황이 좀 올 거예요. 자, 제가 조정은 이제 시작이라 했죠. 제가 언제부터 그랬습니까? 고점 찍고 나서부터 그 다음 날인가? 그 다음 날인가부터 제가 이제 조정장 들어갈 거라고 단단히 꽉 짜매랬죠. 왜 그러냐면은 형님들 잘 보세요. 국민연금이 리밸런싱 작업을 끝낼 때까지는 조정장 간다 생각해야 돼. 뭐 제가 이런 예측할 위치에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지금 국민연기금에서 지금 리밸런싱 작업하는 단위로 봐서는 뭐 짧게는 한 달, 길게는 2달까지도 보고 있어요. 물론 이제 어느 정도 국민들이 면역이 되고 시장이 이제 연기금의 리밸런싱 작업에 어느 정도 이제 충격이 좀 완만해지고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은 시장은 정상으로 돌아올 겁니다. 그게 얼마만큼 빨리 익숙해지느냐거든. 근데 지금 개미들이 너무 많고 비투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 충격이 크게 오고 그리고 빨리 사그라들기가 조금 힘들지 않겠나 하는 게 저의 개인적인 관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형님들을 보고 아까 잠깐 이야기했지만은 그냥 투자하신 분들은 그냥 이자 뽑고 휴가나 다녀오세요. 자, 형님들 잊어버리세요. 그건 뭐 지금 기억할 것도 많은데 뭐 그렇게 다 일일이 머릿속에 기억하고 삽니까? 개미들 미친 것 같아. 야, 우리나라 개미들 돈이 이렇게 많았어? 아니 한 번씩 이렇게 주식시장 전체를 바라보고 있으면 나 기가 찬다니까. 우리나라 개미들 돈이 이렇게 많았어. 아니 개미들이 주식을 사면 살수록 은행에 잔고가 점점 줄어드네. 아니 이게 개미들 돈이야 은행 돈이야. 환장하겠네 진짜. 아유 참. 자, 어쨌든 지금 형님들 이렇게 흘러가니까 뭐 이제 상황은 좀 지켜봐야겠죠. 상황과 결과는 우리가 지켜봐야겠지만은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는 하루하루가 가시밭길이다. 고난의 행군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하루라도 편한 날이 없어요. 여기 계신 시민 한 분이 끝까지 외치고 있는 한 여러분도 저도 여러분 그분과 함께 끝까지 이 길을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